예. 대전서갈 박병석 의원입니다. 질문이 네 분에게 다 가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 1년 6개월 동안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근데 별 진전이 없거나 어떤 후퇴하다가 금년 초에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바로 흡수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고 반박하고 나왔어요. 네, 그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거나 또 대화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상대인 북한에게 최소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사전 조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런 사전 조치에 따라서 상호가 기초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후퇴했다가 유지되는 것 외에는 남북관계가 후퇴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협상이 이제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계속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임기 1년 반이나 흘러갔는데 무엇을 통해서 남북계를 돌파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5.24 조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24 조치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면 5.24 조치의 사실상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관한 의견을 우선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 예,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그 비전과 전략 측면에서 제시했던 담론들은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반도 진례 프로세스도 그렇고 유라시아 평화 구상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것은 지금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 중장기 비전 전략과 상충하는 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5.24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5.24 조치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5.24 조치 중에서 일단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뭐 국회 차원에서 또는 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보혁 교수님. 예. 네, 저도 대북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되었던 경실련 통일협회 전문가 설문조사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국내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해제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요혈 교수님. 예, 저는 뭐 드레스덴 구상은 그야말로 구상이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때 북쪽에 사전 타진을 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걸 좀 차별화해서 접근하고 싶고요. 5.24 조치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전문가, 저도 물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그 최근에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0%에서 70%가 5.24 조치 지금 단계에서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5.24 조치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그것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을 때 5.24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예.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24 조치는 해제되고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당장 그냥 무작정 그냥 해제하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계기를 만드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북한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계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서 그 5.24 조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만들어내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무척 긴박하고도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기존의 한미일의 관계와 중러 북한의 관계가 깨지고 소위 미국의 피벗 투 에이시아 또는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이제는 심지어는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형세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점점 남북한의 입지는 좁아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은 또다시 일본이나 러시아에 가까워지면서 남북한에게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작년에 이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5메가와트 영변 원자력을 재가동하고 있고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24 조치의 궁극적 목적이 뭐였습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은 핵 개발은 계속하고 미사일 고도화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의 경제적 피해가 북한이 받은 피해가 2조 4천억으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이 받은 손해가 9조 4천억이라 4배예요. 또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2007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68%였습니다. 대교역에. 그런데 67%. 근데 5년 후에 2012년 말에는 북한의 중국의 교역 의존도가 89%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 환경을 유리하게 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5.24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내야죠.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이제 금년에 이거 해결 못하면 임기순간으로 보면 벌어지겠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관해서 국회는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과연 거기는 이런 문제가 남겠죠.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북한에 우리 국회에다 하자. 그럼 수용할 것이냐? 두 번째, 수용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권한이 있는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노동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대화의 상대의 문제가 있고요. 과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만약 남북한의 국회의담이 열린다면 의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안 열리는 것보다는 열리는 게 낫겠죠. 최소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북한은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세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남북 국회의담을 하면은 발표에 들어 있었는데요.
노동당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을 높이는 협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회 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대단히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역시 중심은 정상화라고 하면 그것이 당대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또 과거에 공산군 간의 당대당 협상하던 그 중국도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당대당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만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 부분을 높이 사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남북 국회회담이나 의회회담을 제안을 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조금 더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서 지금의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 고리가 될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북한의 정치체제상 그렇지만 그 실질적인 차원에서 뭐 소득은 적더라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그 합의를 해 나가면 일정한 소득은 있을 것이라고 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